예, 함수의 연속 16페이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요 루트 10-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설명했었나요? 예, 무슨 함수다? 반원 무리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또 안 했구나. 반원 무리함수까지 했구나. 예, 우리가 반원 무리함수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한 후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원 무리함수라는 것은요. 자, 우선 무리함수라는 건 뭐예요?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는 전부 무리함수라고 배우는데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우는 보통 일반적인 함수는 뭐 몇 x 이런 식으로 1차식이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2차식이 들어가요. 특히 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2차식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100% 뭐다? 반원 무리함수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반원 무리함수는요. y는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요렇게 지저분하게 생긴 꼴이 바로 뭐다? 반원 무리함수의 표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잘 외운다 못 외운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배우고 나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손쉽게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외우기 쉽죠. 자, 우선 반원이에요.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원처럼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심을 찾는 방법. 루트 속에 들어있는 x에 관한 2차식 전체를 0으로 만드는 a값 0으로 만드는 x값 a 말 잘못했어. 그리고 이 루트 전체가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y값 b 요게 바로 반원무리함수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바로 요 부분 그냥 요걸 그대로 읽으면 되지. 루트 아래 제곱은 계산하면 뭐로 나와요? 루트 아래 제곱은 뭐라고 계산한다? 절대값 r로 항상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예. 그리고 요 녀석이 만약에 플러스 루트로 시작되면 위로 볼록, 마이너스로 루트로 시작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반원무리함수를 그리면 된다. 이게 반원무리함수의 전부예요. 그냥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더니 우변 전체에 가우스 기호가 붙은 경우 우선 가우스 기호가 붙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작업해 볼까요?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중심은 0 콤마 0. 반지름의 길이는 요걸 그대로 읽으십시오라고 했지.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 자, 그리고 얘는요 플러스 루트로 시작되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플러스 루트로 시작하니까 위로 볼록인 반원무리함수다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지. 그래, 얘는 위로 볼록이고 중심이 0,0이고 이렇게 요렇게 여기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인 이와 같은 반원무리함수가 나왔구나요. 자, 이제 우변 전체 가우스 기호가 붙은 경우 우선 가우스 기호가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유리 테이블을 그려놔야겠죠? 루트 10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 정수로 치면 3과 4 사이에 있죠? 그래서 유리 테이블 이걸 이렇게 3등분 해서 이렇게 유리 테이블 뭐 이렇게 유리 테이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늦지 마세요, 션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야? 가위질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톡 하고 끊어내면 얘가 뚝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올 거고 톡 하고 끊어내면 톡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톡 하고 끊어내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했어? 위에 있는 건 그냥 유리 테이블에 이렇게 딱 하고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지. 공중에 떠 있을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다시 톡 잘라내서 요렇게 다시 톡 하고 유리 테이블 밑에서 가위질 했더니 요렇게 다시 톡 하고 가위질 했더니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변 전체에 가우스 기호가 붙은 그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그래프만 그리면 엄청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불연속이 되는 x가 구하래요.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군데? 6군데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는 몇 개? 6개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우스 기호가 붙은 그래프의 연속 문제는요, 이처럼 우변 전체 절대값 기호가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편하게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풀어보겠다 이러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선생님이 뭐랬어?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가 짱입니다. 이거 수식으로 가면 이제 되게 골치 아파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지금부터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보기 위해서 루트 10-x 제곱이라는 요 녀석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x제곱이 20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허수 범위로 넘어가면. 그래서 x의 제곱 뭐 이런 게 20, 30, 40, 10보다 크면 안 돼. 즉 얘는요, 뭐 이상, 0 이상. 맞죠? 얘는 0 이상. 그리고 얘는 최대 뭐가 되겠어? 몇 이하가 되겠어? 0 이상. 무조건 얘는 우선 양수는 돼야 되잖아.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된다고 해서 0보다 작아질 건 아니니까. 또 몇 이하가 될까?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x자리에 루트 10이 오는 경우죠. 그러면 x자리에 뭐가 올 때? 0이 오면 루트 10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루트 값은 이 무리수라는 녀석은요, 0 이상 루트 10 이하의 범위에 있어요. 이 범위 외에 다른 숫자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와우, 내가 여기에 가우스 기호를 붙여버리면 정수가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를 딱 붙였다라고 치자.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가우스 루트 10-x 제곱 요 녀석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가우스는 땡땡이다.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가우스는 정수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 정수는 어떤 정수가 가능하겠어? 얘기해볼까? 0 가능하죠? 1 가능하죠? 2 가능하죠? 또 어디까지 가능하다? 3까지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녀석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4, 마이너스 이런 건 절대로 될 수가 없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fx라는 이 녀석은 정수가 나와야 하는데 얘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4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fx, 즉 가우스 루트 10-x의 제곱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fx, 즉 가우스 루트 10-x의 제곱은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fx, 가우스 루트 10-x의 제곱은 3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개념 가우스와 관련해서 하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가 나왔어. 우리 이때 이 녀석과 동치관계에 있는 거 가우스 기호를 벗겨내고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요런 개념 있죠? 네. 자, 혹시 나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 1명, 2명, 3명. 안 가죠? 가우스 잘 모르죠? 네. 가우스 기호라는 게 뭐냐면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요 정의를 내리는데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우린 이런 걸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가우스 기호의 핵심만 보자면 뭐 x를 넘지 않는, x를 크지 않는 이런 게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거 날려버리고 생각해보면 가우스 기호는 정수이다만 남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요 정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값,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출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표현이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제3의 정의를 하나 암기하라고 가르쳐요. 뭐야?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라고 배워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가우스 1.2야. 1.2야. 그러면 슉 오다가 1.2에서 멈추는 거야. 그리고 지나간 것 중 제일 큰 정수 1. 1이구나. 자, 가우스 마이너스 2.7이에요. 마이너스 2.7 여기 있지? 지나간 것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넘지 않는, 크지 않는 요거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쉽단데 선생님 이거 필기를 좀 해보자. 자, 선생님은 오늘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가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우스 기호라고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가우스 기호 선생님 많이 실어놔서 있을 거예요. 그 영상 강의하고 프린트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오, 얘가 n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뭐 1이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럼 지난 것 중 제일 큰 정수가 1이 되는 라인은요. 요게 있는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가 모두 1이 되는 경우지. 즉 x의 범위가 몇 이상? 1 이상 2 미만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되는 녀석이야. 암기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가우스 기호를 선생님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랑 똑같아? 루트 10-x의 제곱은 0 이상 1 미만. 루트 10-x의 제곱은 1 이상 2 미만. 루트 10-x의 제곱은 2 이상 3 미만. 루트 10-x의 제곱은 3 이상 4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 루트 좀 싫다. 루트 불편해. 양변 제곱할 거야. 자, 부등식에서 각변을 이렇게 모두 제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여기에 음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막 제곱하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이 대소비교를 가르칠 때 제곱을 해서 대소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제곱을 해서 대소비교할 때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은 뭐야? A, B 모두 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이거나 양수거나 절대로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양변 제곱했더니 10-x의 제곱은 0 이상 1 미만, 10-x의 제곱은 1 이상 4 미만, 10-x의 제곱은 4 이상 9 미만, 10-x의 제곱은 9 이상 16 미만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풀 겁니다. 이제 몸짓을 한다. 각변에 빼기 10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10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오, 슈나 마이너스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각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겁니다. 그 작업을 또 해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6 미만. 즉 x의 제곱은 6보단 크고 9 이하이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즉 x의 제곱은 1보다는 크고 6 이하이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상 6 미만. 그러므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녀석 사실은 뭐예요? 연립부등식이에요. 따로따로 풀어서 뭐 공통해 이런 거 해줘야 되지.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바쁜데 그거 어느 세월에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에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4문제짜리가 8문제로 바뀌어버리고 공통에 뽑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막바로 가는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쁠 때 써먹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막바로 x의 범위 구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린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 그러면 x의 범위는 제곱하기 전 상태니까 9는 제곱되기 전 상태가 3이었을 거야. 10은 제곱되기 전 상태가 루트 10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요. x의 범위로 요 녀석의 대응관계, y축 대칭인 녀석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요 3보다는 크고 루트 10 이하다라는 거지. 맞아?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성을 갖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이 녀석도 적어주셔야 돼요. 왜? 제곱했을 때는 요 범위가 같은 얘도 요 범위로 나와버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3 미만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또 해보도록 하자. x의 범위는 얘는 루트 6이네. 그리고 얘는 3이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가운데 것끼리 멀리 있는 것끼리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써주시고요. x 써주시고요. 멀리 있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도 x의 범위 구하면 1보다는 크고 루트 6. 자, 이제 대칭꼴로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올 거고 여기에 x 이렇게 올 거고 등호 붙이고 마이너스 루트 6만 이런 식으로 붙이면요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거 해볼 텐데 마지막 거 좀 특이해요.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x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6보다 크지. 이렇게 모든 x값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자, 부등식에는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있다.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의 차이는 뭐라고 배웠어요? 조건 부등식은 특정한 범위를 자신의 해로 갖는 반면에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 이 녀석을 자신의 범위로 갖는 거예요. 얘는 절대 부등식이니까 사실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얘만 풀어주셔도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 x의 제곱이 1 이하다. 이거 풀면 뭐가 나오겠어요? x는 1 이하 혹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 범위 안에 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원 무리함수를 아직 안 나왔어 다? 지금부터 해줄게요. 아직 안 나왔어. 자, 여러분이 반원 무리함수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이 없으면 이런 무식한 작업을 거쳐야 돼.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fx가 0이라는 항등함수를 가질 때 x는 이런 범위에 있을 때구나. x가 1이라는 항등함수가 될 때는 이런 범위구나. x가 2라는 항등함수가 될 땐 이런 범위구나. x가 3이라는 항등함수를 요 범위에서 갖는구나.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난 그림을 그려야겠어. 저 녀석은 그래. 딱 봤더니 제일 작은 녀석부터 따지면 마이너스 루트 10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도 보입니까? 마이너스 3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루트 6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범위에 마이너스 1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1도 보이고 루트 6도 보이고 3도 보이고 루트 10도 보이고 이와 같은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이라는 함수값을요 이 범위에서 갖는데요. 그래,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는 요런 범위에서 0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는구나. 상수함수가 나오는구나. 그림 그렸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루트 6 사이에는 1이라는 녀석이 나온댔으니까 이제 한 위로 올려서 한 칸 올려서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뻥 뚫려야지. 그리고 여기도 3쪽이 색깔이 칠해지고 이쪽이 색깔이 안 칠해진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자, 이제 세 번째 강문입니다. 루트 6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서는 2가 나온대요. 또 한 칸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 사이에서는 3이 나온대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구나. 자, 이제 나는 가우스 그래프를 그렸으니 답을 낼 수 있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답은 6개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1차 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 반원무리함수 요 정도밖에 안 돼. 아직까지는 이제 이과 쪽으로 삼각함수도 배웠구나. 삼각함수도 배우셨고요. 지수함수도 배웠네? 많이 배웠네? 로그함수도 배웠네. 맞죠? 이런 것들요 전부 다 그래프의 개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프는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론은 뭐야?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너무 노가다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배울 꼴은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x-a의 fx는 gx 꼴. 요런 식으로 꼴함수, 꼴함수까지 붙여놓자. 꼴함수. 요런 꼴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봤을 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한 점은 누가 될 것 같아? x가 뭐일 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x가 a일 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요. x-a의 fx, gx 딱 이런 식의 구조로 나와 있는 거야. 꼴이 똑같이, 맞아? x 플러스 2 fx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요런 패턴의 문제 fx 앞에 뭔가 이렇게 딱 곱해져 있는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이제 f에 관해서 우리 보고 문제를 풀어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fx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로 해석해 보려고 했어.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떤 해석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fx는 x-a분의 gx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x가 절대로 뭐가 아닐 때? a가 아닐 때. 그러면 x가 a일 때는 무슨 값이 나올까? 라고 묻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항상 문제의 패턴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부분을 묻는댔어? f의 마이너스 2를 물을 겁니다. 라고 했죠?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갈게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개념에서 빼서 좀 정리할게요. 여백이 없어서 개념에서 빼서 정리하겠습니다. FA. 요 물음표가 뭐야? FA지. 맞아? 우리 보고 FA를 구하라는 거야. 그죠? 네. 자, 적어 놓겠습니다. FA를 구해야 하는데 fx 앞에 붙은 x-a 때문에 FA를 구해야 하는데 fx 앞에 붙은 x-a 때문에 FA를 구할 수가 없다. fx 앞에 붙은 x-a 때문에 FA를 구할 수가 없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적었나요? 하지만
fx가 연속이므로 하지만 fx가 연속이므로 극한값 이꼴 함수값 함수값을 이용 극한값 이꼴 함수값을 이용해서 함수값 대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극한값 이꼴 함수값을 이용해서 함수값 대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이므로 구할 수 없는 함수값 대신 구할 수 있는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연속이므로 구할 수 없는 함수값 대신 구할 수 있는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연속이므로 구할 수 없는 함수값 대신 구할 수 있는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우리가 함수의 연속 맨 초반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얘들아, 연속함수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 너희들은 함수값이 깔끔해, 극한값이 깔끔해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함수값이 깔끔하고요, 극한값은 더 어렵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했지.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맞아. 연속함수일 때는 더러운 극한값 자리에 깔끔한 함수값이 와도 돼 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머 이상하게 떴네.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주어졌어?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면 못 구하는 함수값 대신 더럽기는 해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념을 공부할 때 뭘 봐주셔야 되냐면 이 꼴을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꼴 나오면, 이런 거 붙어있는 꼴 나오면 항상 출제자가 FA를 묻는다고 했어. 근데 얘 때문에 얘는 못 구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함수값 대신에 나는 뭘 구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라는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요. 그래서 여기에다 정리할 거예요. 아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십시오. x-a의 fx는 gx를 만족시킬 때 이런 구조의 식은 눈에 아예 암기를 해놔야 되죠.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나보고 야 함수값 이런 거 구해봐 했는데 얘 못 구하니까 얘를 뭐로 구한다. 시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라는 극한값으로 대체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다시 뭐라고 쓰면 돼? 리미트 x가 a가 아닌 상태니까 저 위에 있는 식 중에서 x-a분의 gx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오씨 이런 거 나오면 FA 못 구해. 그래서 FA 함수값을 어떻게 구한다? 극한값을 가지고 구한다. 이게 핵심 개념이야. 정리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깨고 계셔야 돼요. 문제가 나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런 걸 가지는 이렇게 생긴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출제자가 f-1을 물을 거라고 했는데 깨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 어차피 얘 때문에 함수값 못 구하는데 그래서 나는 극한값 구해야겠다.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때? 어디로 향할 때? -2로 향할 때 fx 써야 되지. 근데 한 줄이라도 더 줄이려고 해. 막바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시작! x 플러스 2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값을 구하면 된다요. 얘는 얘니까. 그런데 얘를 구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지. 와우, 미지수가 몇 개나 보여?
두 개가 보여요. 저 AB를 알아야지만 이 극한값을 구하고 극한값을 알면 함수값을 다 불릴 수 있을 거 아니야. AB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면 조건이 문제 속에 두 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두 개의 조건을 얘기해봐. 문제의 표현에서 어떤 조건이 보여? 우선 AB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 두 개를 던져주고 있어요. F의 1은 O. 그럼 등식 하나 딱 좋잖아. 또 하나의 조건은 연속이 다예요. 연속이 다예요. 왜? 선생님이 연속을 뭐라고 가르쳤어? 좌, 우, 함. 뭐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